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가 않고 그것을 보고 한국 내의 친중파들 역시 요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여시제를 만든 홍석현 이 양반이 만든 재단이 한반도 평화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주최한 한중 비전 포럼 같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출연자들 상당수가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오는 얘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엮어서 그야말로 오늘 진짜 왜 조성환 교수님이 석학인지 아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런 사정을 탈통하고 계신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제가 잘난 체 좀 덜하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맹고스럽습니다. 아, 어쨌거나 우선 그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시는 덕에 백모 세뇌탈출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꾸역꾸역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좀 이상한 그 포럼이 하나 열렸죠, 세미나가. 예. 홍석현 이 양반이 이제 대표로 있는 한반도 평화재단이 이제 만든 포럼인데 그렇죠. 한중 비전 포럼이라고 1일 날 열렸네요. 예, 엊그저께. 여기서 뭐 좀 다뤘죠? 한번 좀. 뭐 지금 막 세계가 막 급속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홍콩 문제다 뭐다 해서 코로나 홍콩 다 해가지고 중국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로 본 포스트 코로나 전략. 근데 뭐 전략이 아니라 아마 이제는 이거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근데 감은 잡았는데 내용은 굉장히 내재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럼에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6가지 일종의 뭐 시정 방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예, 글쎄요.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한 70-80%는 이게 친중 성향학자들인데. 그렇죠. 뭐 아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 주로 경제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어감이 미묘해요. 그 미묘하죠. 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또 홍석현의 말도 좀 어감이 미묘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양반은 친중이라기보다 지중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의 본인 말로는 나는 중국 연구자가 아니라 중국 관찰자라 그러는데 90년대부터 중국을 아주 깊게 관찰해온 그렇죠. 예. 지만수 금융경제원 선임연구원이 아주 촌철살인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사람만 있자.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노선은 사람만 있자. 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휘저 뭐 이런 쪽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 정치 집단으로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이 내부를 다진 연안 공산주의 그게 논리가 연안파. 그러니까 연안 시절에 그러니까 1930년대 말 40년대 초죠. 그렇죠.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만 있자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대개는 어떤 정치 조직이 혁명을 하겠다. 공산당을 하겠다 그러면 대개는 승리가 목표고 정권 획득이 목표인데 실제 자신들이 한 행동은 여기서 시간을 두고 생존이 승리다. 생존이 승리다. Survival is victory. 라고 하는 이제 아주 기묘한 중국 방식의 그 일종의 그 혁명 전략을 그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나쁜 짓 많이 해봤고 지하운동 해봤잖아요. 그 살아남는 것이 조직을 보유하고 보유 유지하고 살아남는 것이 어떨 때는 가장 정확한 저걸 수 있어요. 그렇죠. 노선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겨울을 근데 이제 살아남을 때 이 겨울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안 공산당은 그 점에서는 밖에 외부적인 특히 국민당의 토비로부터 물리적인 격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장개석
국민당에서 공산당을 토벌을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고 또 미국의 지원까지 있었는데 연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은 지리적으로 격리되고 더 이상 그 싸움을 하기 힘든 그런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남으면서 뭘 했냐면은 사실은 혁명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몇 안 되는 일본군을 이제 격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진흥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공산당 체제, 인민해방군 체제를 거기서 다졌죠. 그게 그때 그 다지면서 살아만 있자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교육과 선전인데 그걸 누가 담당을 했느냐? 뭐 대통령이가 있죠. 아니요, 주울레. 주얼레하고 등소평이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 사상은 모택동이죠. 왜냐하면 교육 선전의 핵심 코어가 모택동인데. 아니, 모택동에 그러니까 선전은 모택동 컨텐츠는 모택동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써먹으면서 교육을 체제를 만든 거는 만들고 주울레 사람들 배치하고 교육하고 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쨌든 모택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걸 뭐 합리적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좀 뭐 살벌한 악마, 좀 덜 살벌한 악마 뭐 이렇게 생기셔야 돼. 왜 그러냐면 모든 이게 사교잖아 일종의. 그렇죠. 전체주의라는 건 사교인데 이 사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말씀을 만들어내시는 교주. 그 다음에 그걸 전도하면서 조직을 짜는 일꾼 대장. 일꾼 대장.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내는 재정. 그래서 사교를 만드시려면 셋 중에 하나를 담당하면은 신세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사우 주얼라인은 교육도 했지만은 사실은 외교 문제 그때부터 살림산 놈 교섭 외교 그 다음에 등소평은 살림을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지주들한테 세금을 얻을 때 저항을 줄이고 세금을 받아가면서 살림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때부터 익혔던. 그리고 이제 연안에 있을 때 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각 지역 각 성의 핵심 조직들을 만들어요.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연안에서 만주는 멀잖아요. 만주에 아마 40년대 초에 추정컨대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의 당원이 한 3, 4천 명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주 인구가 지금 만주 인구의 한 4분의 1쯤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럼 이제 1억 정도였을 텐데 1억 중에 3, 4천 명이니까 10,000명이면은 10,000분의 1. 그러니까 10만 분의 3.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야 0.003%, 0.03% 정도 되는. 그렇죠. 그 정도 그런 그 씨앗들을 다 지역마다 만드는 만들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봄이 되기를 기다린 거지. 그때 봄은 뭐냐? 중국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일본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관동군의 모든 비행기, 그 다음에 총, 대포, 차량, 전차 이거를 수거를 해서 전부 공산군 쪽에 줘버리지.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쟤들이 잘하는 것 관동군이 중에 하나가 100만 말하자면은 지금도 시진핑이가 그걸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매수입니다. 매수했고. 그래서 국민당이 마지막에 사실은 국민당의 전력으로 팔로군이나 공산군을 그 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장개석이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발가락에 때만 됐어도 중국이 저렇게 저 공산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포럼에서 한 방법은 미중 전쟁은 싹 잠깐 이렇게 조명을 안 하고 중국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두율이 그 간첩 제독학자 내재적 접근 즉 북한을 보려면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김일성의 누나를 통해서 봐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내재적 관점인데 여기 이제 전인대의 누나를 통해서 본 중국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홍석현스럽게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사람만 있자. 라는 아주 그 천천사리 평가를 했고. 이 홍석현은 뜬금없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미중 관계는 오해에서 시작해 위험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여시 잡았는 사람이 완전히,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재적 방법에 예. 중국을 관찰해서 가장 중국을 잘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봐도 지금 오해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견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만 있자라는 결론이 났다. 자,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폐악질은 언제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 어떻게 미국이 우리하고 중국을 관리하느냐 혹은 봉쇄하느냐 혹은 제압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 그 동맹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상한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홍석현스럽지 않은 결론을 내가 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홍석현스러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1, 2주일 전인가 누구 만났더니 미중전쟁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홍석현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그랬더니 분명히 친미 사인 올릴 거야. 그러면서 럼프 형한테 딱 가서 제가요 이 한반도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쪽 상황을. 그러고서 오파를 낼 거야. 저 사람 굉장히 과대망상이라 그럴까. 그 꿈이 아주 그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어서 그 꿈이 만만해서 분명히 럼프한테 그런 얘기하려고 친미 시그널 올릴 거다. 2주 전에 누가 그러더라니까. 이미 그런 전력이 있죠. 있죠. 네. 럼프 만나려고 2016년에. 16년에. 그 이제 근데 여기 홍석현 말 중에 웃기는 게 미중 전쟁이 미중 관계가 오해에서 오해에서 시작해요. 부를 때.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대로 봤구만. 보고서 전쟁 벌인 거지. 그렇죠. 미중 전쟁은 중국의 도발에서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그 도발을 반성을 하고 입장을 바꾸기는커녕 우한 코로나에서 보이듯이 더 황당한 짓을 계속 저지르니까 계속 악화돼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댔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인대를 내재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렇죠. 중국 내부에 전인대에서 뭐라고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리크창하고 시진핑하고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한 집에 그렇죠? 살기는 살지만은 사실은 뭐 서로 입장이 그래서 그냥 주석이고 총리입니다. 아니 리커창은 단파 출신이잖아. 단파 출신이고 단파라는 건 공산청년단인데 이름은 근사하지만 그게 공산당보다 중국 공산당보다 한 10배쯤 멤버십이 많은 외곽 조직의 흐물흐물한. 사실은 이제 실제 테크노크라트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어에서 우리로 치면 로타리 클럽.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왜 청년 상공회에 있어 라이온스 클럽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리크창이 저 후진타오 시기에 그걸 했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소위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 상당히 실력이 있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경제통이고 행정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샹하이 단파 출신의 인맥인데 그렇죠. 예. 이거 얼마나 저기 시진핑이 수모를 많이 당했죠. 대놓고서 대놓고. 공산청년단을 해체시켰잖아 사실상. 해체시키고 그 재원 다 뺐고 그러면서 공산청년단 출신으로 앞으로 출세할 생각하지 마라.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언제야? 그게 한 3, 4년 되죠. 재작년 2년 전 그 정도로 얼굴을 대패로 미룬 거죠. 리커창을 겨냥한 얘기잖아. 재작년에 리커창이 전인대에서 이제 말하자면 시정 보고를 하는데 예.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나갈 때 악수도 안 했어요. 예, 그렇게 아주 대놓고 면전에서 그냥 리커창을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투명인간 취급해버렸거든. 그렇죠. 예. 그 리커창이 2020년 정책기조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취업, 고용이죠. 네. 그다음 민생, 네네. 이제 그다음 기업, 네. 뭐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취업, 민생, 기업은 뭐 어려울 때 되게 다 하는 거고 특유하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네. 공급 사설. 그다음에 현장 행정이 나와요. 현장 공무원. 현장 공무원. 그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뭐 보시라 등등해서 이제 깨나 하는 고위직들의 부패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현장 행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행정이 제대로 버텨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걸 다 엮어가지고 키워드를 뭐로 뽑았어요, 리커창이? 온정이라고. 온정이 뭐 온정 넘친 따뜻한 정이야? 우리 이제 온건하다 그럴 때 온자거든요. 안정이 편안한 올자. 편안한 온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정 우리말로 하면 안정이구나. 안정 정책이죠. 안정 정책, 안정화 정책. 네, 안정화 정책 혹은 안정. 그러니까 안정 그러면은 온정 기조 그러면은
안정화 기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 기조에 6가지를 꼽는데 우선 하나가 예, 예. 취업 수준을 고용 수준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민생을 보호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식량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 된다. 그 식량 에너지 수입이 순조로워야 된다. 예. 그다음에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된다. 이 공급 사슬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 현장 공무원들이 예, 예. 청렴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예. 이 6가지를 안정화 정책의 6대 항목으로 이렇게 리커창이 발표한 방침이죠, 거예요. 방침. 예. 이게 이제 국내고. 국외에 대해서는 전인대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무슨 개 싸움하는 것 같아요. 개싸움. 개 싸움하는 것 같아. 뭐라 그랬는데? 나도 깡 있는 놈이다. 예. 중국 우리 깡 있어. 미국한테 건들면 재미없다. 재미없단 게 이렇게. 이거 이제 특정 지역 뭐 말로. 나는 이제 피해 절반이 호남이니까 이런 거 이제 특정 지역 말 호남 말로 하면 재밌어요. 아 나도 깡 있는 놈이란 게 건들면 재미없단 게.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왕이하고 게. 잘 안 어울려. 왕이는 그래도 풍채 괜찮잖아요. 시커먼 또 눈소리에다가 뭐 이러니까. 아 왕이요. 여기 머리 깍두기로 딱 깎아놓고 그러면 저거 먹여서 저기 뭐야 가둬놓고서 저기 한 30kg 올리면은 뭐. 저기 뭐야 가둬놓고 어묵만 먹이면 맞아. 가둬놓고 어묵 먹이면요. 어묵만 먹이는 게 삼시세끼. 그러면 체중 한 30kg 한 3개월이면 올라가요. 그러면 딱 왕이 딱 깍두기지. 뭐 저거라면 딱 맞네. 아야네. 백모하고 우리 이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면 하면 좋겠다. 아니 같이 하자고. 나도 30kg 올린다. 나의 로망은 아예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러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한마디 한 게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예. 미중 관계를 납치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납치범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바이든은 좋은 아저씨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든을 뭐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바이든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올린 거죠. 시그널을 올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중국은 원칙과 골기가 있는 나라. 이제 깍두기 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골기가 깡다고요. 그냥. 깡다고 그렇지. 예. 중국말 골기라는 게 우리말로 깡다고 하니까, 이시오. 우리 중국은 원칙과 깡다고 있단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거의 왕이가 그 깡다고 이제 완전 이제 그 뭐야 저 문재인 우리 대통령 각하를 탁 등을 치던 그런 여유와 그런 완전히 다 사라졌어. 아야화법. 아야화법이야. 깍두기 아야화법. 참. 이거 참. 자,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쟤들의 이런 그 온정 정책이 정책으로 보면 저게 먹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기 안정화 정책이. 저게 이번에는 완전히 정말 사람만 있자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 전에도 위기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13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화 이후 온정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게 이번에 3번째죠. 그 천하대란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 얘기 나오면 천하대란이라는 소리야. 천하대란이라는 소리. 천하대란 때만 나와요. 네. 한번 보시죠. 예. 예. 처음에 사실은 49년에 어쨌든 뭐 군사적인 작전 매수 그다음에 또 뭐 스탈린 도움해서 뭐 대통령이가 그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만들고 난 뒤에 뭐 빨리 뭐 공산화도 해야 되고 국유화 막 이제 각 사적 재산 막 해야 되는데 되는데 느닷없이 6.25에도 6.25에서 뭐 그냥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하고 모택동 아들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잠깐만 여기서 참조로 예, 예. 모택동은 그 자기 아버지랑 거든. 네. 그 원래 마누라를 예, 예. 아버지가 사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렇죠. 예. 모택동이 당시에 굉장히 실존적인 그런 그 청년 때 모택동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실존적인 그 혼란에 예. 그 빠져 있는 그런 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농촌에서 자란 그 여자가 눈에 안 차지. 그렇죠. 그래서 그 마누라를 내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2번째 마누라가 된다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그리고 자기 생모는 쫓겨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모택동은 그러니까
여자도 항상 바꿨고 결혼 동거까지 하면 서너 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아기 난 저기 그 첫 번째 마누라 그 정강산에서 만났을 텐데 그렇죠. 아기 난 첫 번째 마누라는 저기 소련에 보내서 정신병원에 가둬서 그렇죠. 숨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모순생이가 히틀러의 버금가는 사디스트였죠. 모순생이가 그 첫 번째 마누라와의 사일 거야. 그럼 맞아요. 그 죽은. 네. 그러니까 모택동은요 처자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많이 있잖아요. 장자크 루소. 그다음에 장자크 루소도 좀 그런 과지.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20세기에서 가장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야. 모택동 보면 불쌍해. 정신적인 그 소위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장애죠.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악마성의 화신이 되는가에 그 인생 역정을 보면 모택동을 보면 아 이놈이 악마 될 만하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온정 안정 기조를 채택을 했던 게 54년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하고 이제 뭐 공산화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인민들이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맡은 팀이 리우샤오치와 덩샤오핑입니다. 그때 이제 54년이면 이제 대학 진학생이죠. 전사 부상, 네. 그다음에 재정적 위기, 네. 6.25에 의한 스탈린이 총알 한 방까지 대금을 받아갔거든. 그럼요. 중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몰렸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류샤오치하고 등소평이를 내세워서 야 어떻게 수습 좀 해봐. 그래서 류샤오치 등소평이 그때 내건 슬로건이 안정입니다. 안정화. 네. 그러니까 안정하면서 안정 조정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공산화를 속도를 높이지 말고 또 상공인들 좀 장사하고 물건 만들게 좀 내버려 두고 그렇죠. 지식인들 좀 잘난 체하고 좀 떠들게 내버려 두고 종교도 좀 그럭저럭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엉금엉금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인민들한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완력을 쓰지 말고 가능하면 협조를 좀 구해내고 그 다음에 협조를 구해낼 때 시간을 좀 주고 이러면서 중요하게 해야 될 저 큰 나라 아니에요. 네. 거기서 중요한 정책, 특히 돈 관리, 재정 정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3년 동안 해서 천하대란이라서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한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3% 성장을 시켰습니다. 저태. 그랬다가 바로 그냥 나중에는 5% 6%까지 갔습니다. 네. 그럴 때 바로 대학진으로 이제 확 대학생 그게 왜냐하면 5천만 명, 7천만 명 죽인. 그게 이제 유사업치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니까 그 불화가 모택동이 불안하잖아요. 그놈은 악마예요. 악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공산주의 하려고 했지 지금 주자파냐 쟤들은 이제 주자파라고 낙인 찍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외곽에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낸 게 대약진입니다. 대약진으로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유샤오치는 참 불행했죠. 3년 동안 그렇게 성과를 내고 그때 국가 부주석이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해서 한 3년 정도 시간을 더 줬으면은 아마 중국은 상당히 안정화가 됐고 아마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도 그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택동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고 아예 56년에 폴리티컬 말하자면 슬로건을 대약진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마비되면서 한 5천만에서 7천만이 굶어 죽죠. 그리고 막 초기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뭐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모택동이가 실각을 합니다. 59년부터 68년 사이에 유소기가 국가주석을 맡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군을 장악을 하고 있는 모택동이가 그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기지만 표면상 형식적으로는 주석을 유소기가 제2대 주석을 맡아요.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인표라고 하는 인표 사건이 생기죠. 군에서 이제 유석이 제가 아까 좀 연도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58년까지지. 58년까지. 아까 68년이라 그러셨어. 58년까지. 그러니까 54년에서 58년까지. 59년
초까지 저기 국가 부주석을 맡습니다. 예, 예. 맡아서 경제 전체를 지금 예, 예. 같으면 리크트랑 같이 이제 일종의 총리 살려내죠. 기업으로 해서 살려내죠. 그 대학진이 언제? 59년부터. 56년부터. 근데 이게 유사우치가 불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54년부터 3년 동안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안정을 시키니까 이걸 바로 쫓아낼 수는 없고 대신에 그러니까 식물 부주석 만들어 놓고 끼어들죠. 대학진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3년 동안 참 유사우치하고 등소평이 굉장히 핀치에 몰려요. 표면상으로는 부주석으로 굉장히 책임을 두고 있는데 대학 지원을 해보니까 바로 성과가 올라가다가 급전지하로 떨어지죠.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5천만 7천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한 저기 60몇 년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되죠. 56년에서 65년까지. 대학진은 아니에요. 그 전에 끝나지. 그래서 대학진이 대학진 60년대 초에 끝나고 백화제방이 오죠. 백화제방이 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등서평 노선이 한번 더 꽃을 피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66년에 문역 들어가면서 류샤오치는 중학생 애들이 때려 죽이고 맞아요. 등서평은 때려 죽이려고 그러다 못 때려 죽였고 하방되고 네. 그 아들을 그 중학생 애들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갖고 아들이 그 척추장애자 되버리죠. 척추 부러져서. 그때 온정이 나왔고 그때는 어쨌든 간에 등소평이 그 천하대란을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온정이라는 게 결국은 혁명 직후 혁명의 후유증 플러스 6.25 참전의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한 정책을 나타내는 유사오치 등소평 노선의 정책을 나타내는 그 슬로건이었던 거죠. 그 당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쓰였어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저기 1988년, 88년에 이제 또 이제 89년이죠. 89년에 천안문. 88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제 자오저양하고 개혁파 조자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보수파, 뭐 개혁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개혁파가 아닌 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그 강경 보수파에 해당하는 리붕 수상하고 정책 기조를 놓고 싸움이 일어난 게 18%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88년에. 네. 그때 조자양이 빨리 인플레를 감수하더라도 개혁을 해서 제도 개혁을 해서 시장화를 빨리 하고 국제 개방을 인플레를 감수하더라도 아니라 균형 재정 맞춰서 디플레를 감수하고 그러듯이 경제 침체. 아니 처음에 조자양이 먼저 말하는 돈을 풉니다. 돈을 풀고 기업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때 향촌 기업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동네마다 있는 그렇게 이제 농촌하고 도시 인근에 있는 향촌 기업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오저양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도시까지 기업을 과감히 시장화 그다음에 기업화를 도시까지 이제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 플랜을 놓고 한 2, 3년 했습니다. 하니까 돈은 풀리고 물건은 나오는데 이게 시장 이 교환 과정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인플레가 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플레가 18%로 올라가니까 고용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고용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88년도에 일종의 단기적인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중국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리펑이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관리해야지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오고 둘이서 이제 말하자면 세력 다툼이 돼요. 그 와중에 이제 조자양이가 밀립니다. 등소평이가 봤어. 옛날에 온정 정책을 해봤으니까. 그 전에 천안문 터지잖아. 근데 이제 천안문 터지고 나서 밀리지 않아? 아니요. 천안문 터지기 전에 이미 밀려요. 터지기 전에 등소평은 조자영이를 싫어한 게 아니라 아끼는 그 차기 지도자는 맞는데 지금 경제 정책의 단기 경제 정책은 긴축으로 온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펑을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자영이가 밀려 나오면서 이거 아주 이제 이 폴리티컬 일종의 다이내미즘인데 조자영이가 위경생 그다음에 하오여방, 호야방이 그때 돌아가셔요.
그 호야방을 해서 조자양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숙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민주 파도를 지원을 해요. 예, 그리고 천안문이 터지는 그러면서 거죠. 천안문이 터집니다. 예, 예. 그래서 터지면 터지고 이제 지식인 학생 그룹들이 음.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고 자유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튀어나오고 그 전에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위경성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제 89년 4월달 5월달 막 터져 나오니까 천안문 이제 진압을 하죠. 그걸 전국적으로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이러면서 6월 4일 날 천안문 광장에 사실은 그때 지식인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잡혀 들어가고 빠져나가고 사실은 중국의 그 말하자면은 그 민초지. 민초들 한 10,000명 죽죠. 거의 뭐 몇천 명에서 10,000명이라까지 예, 예. 맥시멈 10,000명까지를 학살되죠. 학살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뒤에서 등소평이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그렇게 천안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비극을 이제 말하자면 전체주의 이 체제로 그걸 이제 덮어두고 그때 등소평이 온정을 또 표방하죠. 아니 굉장히 온정을 이제 그때 강택민이 이어받아가 강택민과 리펑이 짝을 맞추어서 온정을 표방했어요. 그렇죠. 한 그러면 1년 이제 반. 그 온정 안에 그 당시에 1989년 90년에 온정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뭐예요? 프로그램은 일단은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총수요 관리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경기를 디프레를 감수하면서 균형 재정 맞추고 균형 재정 맞추고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정부 돈 안 푼다. 네. 그냥 개혁 스톱한다. 안 단다. 그리고 그 뭐야 실업이 문제가 되지만은 이미 거의 그 세 자리 숫자 이상의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군대가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번 온정과 달리 한 3가지 정도 분야만 표방됐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가 고용입니다. 취업 고용. 왜냐하면은 돈이 작아도 그 제도권 밖으로 경제 제도권 밖으로 내몰지 말고 예, 예. 그냥 옛날 공산당 하는 식으로 해서 예, 예. 일단 취업을 유지를 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안정을 시키자. 고용. 예. 두 번째는 민생이죠. 민생 중에서 말하자면은 가장 필요한 그 사회주의적 뭐 그때까지는 뭐 사회주의 살아 있었으니까 사회주의 최소한의 요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사실 공무원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등소평이가 크게 한 10년 동안 해서 이미 그때 하급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등소평이가 문역할 때 정치 공무원, 네. 홍색 공무원들은 그냥 등소평이가 은퇴를 시키고 연금은 줬어요. 예, 예.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하고 젊은 공무원들로 하고 해서 관료를 기른 거죠. 미션을 그러니까 지금 위기다 미션을 해서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했던 게 기업인데 이제 기업을 육성을 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도시 지역으로 혹은 외자 기업과 이 두 가지 외자 기업 초기고 도시 기업 초기인데 이 도시 기업과 외자 기업이 위기에 있는데 이 외자 기업을 육성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즉 향촌 시골 기업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도시 기업과 그 외자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을 일부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풀어서 막 전략 성장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고선도치는 되죠. 예, 그래서 안정화를 취한 거네. 근데 예. 그걸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길어지면은 침체하는 거죠. 침체하죠. 그때 예. 등소평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온정이 아니라 다시 기지개를 펴야 된다라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가 이제 89년, 90년에 중국의 조치가 그 당시에 먹힐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당시 중국은 식량 수출 국가예요. 식량 수출. 그다음 에너지는 자급자족하는 국가고. 네. 그다음에 세계 시장과 국내 경제가 연결되는 그 공급 사슬망이 아주 제한돼 있었죠. 지금처럼 일반화돼 있지를 않았어요. 거의 일부 홍콩 옆에 있는 센젠이다. 그다음에 저기 칭다오다 몇 군데 예. 아주 제한돼 제한된 있어요. 연안 도시에 제가 95년도에 예. 중국에 갔을 때 거의 그냥 센젠 중하이밖에 없었어요. 저기 베이징에 그 20층 30층
그 건물에 올라갈 때 벽돌을 우마차가 날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보다 5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대개 95년쯤에는 화장실에 문이 없죠, 중국이. 없죠. 옛날에는 화장실에 문이 없었어요. 그게 그것도 2008년도에 올림픽 하기 전에 우리 저 한국 그러니까 돈 봐가지고 쫙 정리해. 그러니까 그냥 남자고 여자고 이게 사타구니가 없습니다. 보이는 상태에서 그럼요. 일을 보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게 중국이 이제 공급 사슬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촘촘하게 국내 경제랑 엮여 있질 않았어. 아, 그렇죠.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공무원이 빠릿빠릿하고 젊고 직업의식이 있었고 부패가 덜했고. 여전히 그러고 애들 그 돈이 없어도 유학 보내가지고 1년에 2만 명씩 3만 명씩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유학생들 돈 없어서 7명 8명이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자취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 동서평양에서 시켰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 온정은 이 앞에 1954년 온정 또 두 번째 있었던 천안문 직후의 온정과는 뭐가 좀 다른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우선 곡괭이 침지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자칫하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는 너무나 지금 중국이 규모가 크고 어쨌든 간에 뭐 세계 제조업 제1 제조업 기지인데 지금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비 자체가 식량 소비 자체가 그 3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농촌은 모르겠는데 도시의 인구가 지금 4, 5억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못 견딥니다. 아니, 외국서 뭐 콩도 수입해야지, 뭐 고기도 수입해야지, 그다음에 와인도 와인 뭐 완전히 뭐 와인이요. 중국의 와인 그 붐 터지기 전까지는 세계 그 와이너리 와이너리 다 그냥 망했었어요. 일본이 조금 뭐 해가지고 좀 조금 살아나다가 근데 그게 어디 IMF 무렵 때 다 망했다고 우리 IMF 무렵 정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서 깊은 그 와이너리들이 전부 그 화이트 레이블로 이렇게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뭐냐 PB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유통상들이 자기 레이블 막 붙일 수 있게 유서 깊은 와이너리들이 자기 레이블 안 붙이고 막 싼 값에 풀었다고 좋은 와인들을. 그 중국에서 와인 터지니까 와이너리 값이 이제 내가 병도 좋아지고 내가 1990년대 말에 내가 나파밸리에 와이너리 하나 샀으면 지금 내가 조박사 안 만나. 내가 가지 매일 가서 우리 집에서 못 오게. 가서 계기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또 에너지 지금 지금은 이제 중국이 에너지 수요가 이제 대개 지금 내부 생산이 디카플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줄어들어서 조금 위축이 돼서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그거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보이자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어쨌든 간에 중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요가 워낙 지금 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보이는 저 유가 말고 이게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은 50불 이상, 70불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사슬이 이제 붕괴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저거 상종 못할 놈들 이렇게 되니까. 그 현장 공무원은 또 얼마나 부패가 심해요 지금? 말도 못하죠. 그러면 지금 온정이 먹혀 들겠냐 이거야 결국은. 통화 증발의 부패, 세계 경제와의 통합 상태가 깨지는데. 전인대에서 총리가 리커창이 발표를 하고 저거 온정 발표는 사실 중국이 안팎으로 천하대란을 이제 직시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온정 정책이 먹혀든다는 거는 사실 안 먹히겠지만 온정이라는 그 화두가 중국인들한테 특히 중국의 지배계급한테 저거가 암시하는 게 있다고요. 저게 천하대란이 왔습니다라는 거의 선언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노선투쟁입니다. 노선투쟁의 뭐 암시죠.
뭐 그냥 노선수행이 이미 상당한 부분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온정이 표방이 됐다는 겁니다. 온정 그거라고 이게. 그래서 온정의 정치학이죠. 예. 그 온정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천하대란과 권력 투쟁이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1954년에 사용됐을 때는 모택동에 대항하는 유사우치 등소평에 올라왔고 모택동과 유사우치 모택동이 사실 유사우치를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시기질투하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 악마 입장에서 유사우치가 존재하지 등소평 짝이 실력 있는 그 팀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은 대학진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극단적인 정책을 취해서 유사우치 등소평을 제압하고 숙청을 한 거죠. 네, 그 와중에 중국 인민은 5천만, 6천만까지 숨진 거예요. 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년 후에 예, 예. 1989년에 이제 등소평이 다시 장점이 내세워서 온정을 표방했을 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세력, 현경 네. 보수 세력, 진원 같은 사람이죠. 첸윈이라고 첸윈. 진원이죠. 예. 진운. 이런 사람과 짜오지양 짜오제양 양쪽 모두를 전부 견제를 해서 견제하고 이제 단파하고 단파 샹하이파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온정 정책을 밀은 거죠. 예. 밀고 예. 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예, 예. 되면서 다시 이제 3년 후에 3년 후에 1992년부터 그 온정 정책의 기반 위에서 다시 이제 제도 변신을 하는 거죠. 재개혁을 하겠다. 그거 한번 그 드라마틱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그게 사실은 1992년부터. 그게 이제 예. 그 92년에 그 여름입니다. 예. 등소평이 한참 온정 정책하고 강태민이 뭐 하면서 그러는데 거의 예고되지 않는 방식으로 갑자기 등소평이 센젠에 나타납니다. 예. 남방에. 예. 남순 그래서 즉 남쪽에 지금 말하자면 개방과 개혁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을 한 바퀴 싹 시찰을 하고 남순 강화를 해요. 즉 다시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즉 심화 개혁 개혁 심화 중국말로 하면은 그다음에 확대 개방 확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예. 이 시진핑하고 이 중국의 지금 저 인민해방국 저 돌대가리들이 들어야 될 게 그때 이미 타오강 양화의 도강양회라고 하는 예. 100년 동안 야 내심을 감추고 칼을 갈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 상황을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한 거. 듣기 좋아서 하는 이야기고 미국한테 달라들지 마라 제발. 제 식으로 말하면 예. 이 등소평은 이거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세련된 악마거든. 그렇지. 아주 지능적인 악마라고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착한 공산주의자, 나쁜 공산주의자, 악마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공산주의는 다 악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미친 악마가 있고 이제 세상 무서운지 아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지능적 악마. 그렇죠. 등소평은 이제 지능적 악마인데. 지능적 악마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공산주의를 빠른 사람이잖아. 그렇죠. 세상 돌아간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사람들 그 중국 그 문화에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거 건드리지 않고 도광양해라고 표현한 건데 제가 보면 등소평 속내는 이거야. 100년쯤 대가리 푹 숙이고 현대문명 속에서 살면 중국 문화, 중국 심리가 좀 바뀔 거다.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아까 그 뭐 조금 덜한 악마 하여튼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서 이 세계 현대 문명의 요소에 대해서 본질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등소평도 좀 아는 편이죠. 악마 진영에서는 그거 그렇죠. 아는 게 등소평, 류샤오치, 졸레, 자온라이예요. 졸레. 그리고 그거 등소평이 92년도에 도광양회를 이야기를 하기 100년 전에. 예. 이제 선문이 이제 1894년 94년에 이제 흥중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반청 혁명을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 중국의 그 영국 유학생 그룹 중에서 거의 1기 유학생이
옌푸입니다. 엄복인데 엄복. 중국의 사회 진화론은 이제 그 예, 예. 중국식으로 예, 예. 번역해서 예, 예. 하고 뭐 루소 사회 네. 루소의 민양론 그다음에 몽테스키에의 뭐 저기 법의 저기 정신, 법의 뭐. 정신, 예, 예. 헤버트 스펜스의 뭐 그 저기 사회 진화론 이런 것들 다 번역을 했던 그 정말 제 1기 서양 지식인이 서양화 지식인이 한테 이제 소문이 옌프한테 옌프한테 소문이 가죠. 초청을 해서 우리 옌프 동지 예? 만주족 저 야만족 몰아냅시다 혁명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백령 하청 위에로다다. 중국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 내면화시키는 데는 정말 황하의 백년 하청하고 같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바꿔보겠다. 나는 교육 사업을 하겠소. 당신은 혁명을 하세요. 그래서 일체 그 뒤에 만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양반이 내놓은 서양 전부 무슨 중체 서양이다 변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양을 그냥 저 서양 오랑캐들이 옛날 우리 저기 뭐 서양 오랑캐들 쟤들 그냥 터프하긴 한데 그냥 정신의 형편없는 네, 과학기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야 뭐 이런 식의 관점 아니야. 근데 딱 하는데 그때 제일 첫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서양의 본질은 개인한테 있는 거야. 개인이 자유를 가진 거야. 자유위체야. 자유가 본질이고. 자유가 본질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민주위용. 선배들이 뭐 민주주의를 해서 뭐 민주가 그걸 담아내는 틀, 응용의 틀이다 이거지. 틀이다. 근데 그때 뭐 야 민주를 우리가 담으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공화혁명을 하자 뭐 입헌주의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야 본질을 보려면 제대로 봐. 자유 없는 문명 없는 거야. 서양은 개인과 자유가 만들어낸 거다.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런 걸 좀 유사하게 고민했던 중국에 물론 공산당 한 개지만 덩샤오핑이 아니냐. 왜냐하면 왜 저걸 했냐면 박정희 평전을 우리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평전이 없어요. 네. 근데 덩샤오핑이가 밑에 참모들한테 지시를 해서 박정희가 어떻게 산업화를 했느냐, 박정희가 어떻게 현대 국가를 만들어 갔느냐를 다 해가지고 평전을 등서평만 볼 수 있는 평전을 놓고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그거 알려져 있어요? 아니요. 그 아주 1급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정희 리더십에 관한 보고서구나. 보고서죠. 그래서 제가 평가 보고서. 딱 가장 거의 대부분 자 수출 주도형으로 해야 된다. 그걸 이미 우리가 성공한 모델이기 때문에 홍콩을 관문으로 삼아서 센젠을 특구로 선거. 그 다음에 시골에서 남아 돌아가는 유인노동 노동력을 말하자면 세계 자본과 결합을 시켜서 자본을 축적할 것.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로 갈 것. 그다음 세 번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문역 대학진 시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육된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리지 말고 말하자면은 이 선진 국가에 보내서 빨리 체득을 하고 만들 것. 아무리 돈이 없어도 1년에 2만 명 이상은 뽑아서 보낼 것.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문역 시기에 결손한 사람들은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우리 박 대통령도 이제 말하는 교육에 대한 상당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국가공무원 네. 우리가 박 대통령이 그걸 하면서 그 우남이 승만 대통령이 미국 원조 받으면서 행정 체제를 정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발전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화를 하는데 정책을 선두에 서서 지휘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제, 실력 있는 국가공무원제를 만들었는데 덩서평이 저걸 바로 채택을 해서 국가공무원제를 만들고 홍이 한 가지 그거 한 거는 그리고 모택동을 말하면 숙청을 한 거 아닙니다. 07 과삼으로 뭐 혹은 뭐 공반 과반으로 해서 그게
모든 게 악마고 모든 게 또 이 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택동의 그 말하자면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내부 투쟁, 내부 정치 내전이 일어날 것을 예방을 아예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정희 모델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네. 청부제 개혁이라고 해서 중국은 워낙 크고 워낙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가 우리 중앙재정이 75 거의 80, 20, 75대 25.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직권화 발전을 했는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분권화 발전을 시켜요. 즉 하부 단위에서 60을 가져가고 오케이 60을 줄 테니까 소신껏 해. 그리고 40은 중앙으로 올려줘. 40은 상급 기관에 올려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진핑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중앙 정부의 재정은 지방이 셌죠.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거꾸로 뒤집었죠. 거꾸로 뒤집어서 군인들한테 줘서 군사적 그러니까 팽창을 선군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등소평에 1992년에 1989년부터 3년 동안 원정을 표방을 해서 숨을 돌리고 숨을 돌려서 다진 다음에 92년에 이제 도광량의 남순 강화, 개혁 심화, 개방 확대 이거 해서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튀어나갈 때 바깥쪽에서 그걸 손뼉을 마주쳐 줬을 거 아니에요. 아우 중요하죠. 그게 이제 바깥쪽이 누구였냐고 어떤 세력들이었냐고. 그게 제일 먼저는 사실은 뭐 피는 모속이잖아요.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아무리 국적이 달라도 밖에 해외에 진출하고 있었던 화교인데 그게 제대로 힘을 쓰는 사람들은 학파. 전에 우리 말했 객가. 객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금 지금 요새 홍콩 갑부 있잖아요. 메리즈 하다가 홍콩보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미 여러 가지 이제 그 화교. 그다음에 또 대만에 있는 자. 대만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토에서 대만으로 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등소평이 또 그걸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연결을 하고 등소평 자체가 학하니까 그렇게 해서 천안문 사태 때 외부적인 직접 투자가 단절이 되고 미국이 이걸 단절시켰어요. 사실은 MFN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를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 최혜국 대우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화교, 그다음에 대만 자본, 그다음에 그 대만 자본에는 뒤에 일본의 대규모 큰 기업 자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만은 지금도 일본 경제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이 대한민국하고 남북한의 정경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 관계 정상화를 합니다. 그럴 지금은 뭐 문재인 586 집단은 완전히 중국 친중이 됐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가 연민과 또 말하는 지원할 좀 호감을 가졌었는데 시진핑이가 집권을 하고 그걸 화평굴기라고 그래요. 천천히 우리는 굴기하자라고 딱 표현을 나타내는 순간 후진타오가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시진핑이가 했고 후진타오까지만 책임대국론 우리가 책임을 다하자 이렇게 좀 겸손했어요. 근데 딱 시진핑이가 당나라로 돌아갔어. 주석으로 오자마자 신형대국론 해서 트럼프한테 가서 야 우리도 대형 국가 그레이트 파워의 그 형태를 바꾸자. 어쩌거나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92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교와 이제 그러니까 일본, 대만 이런 쪽의 그 중국 지원 흐름과 호응을 해서 내부에서는 이제 온정으로 안정화시켜 놓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도광량의 남순 강화, 개혁 확대, 개방 확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다시 기지개를 킨 거예요. 92년이. 자, 그러니까 그 기지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온정이었던 거죠. 온정이었죠. 온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온정이 한 번은 결국은 유사오치 등소평이가 모택동한테 들이받는 온정이고. 그렇죠. 두 번째 온정은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한
다지는 시기가 두 번째 온정이고. 보수파들의 제압이죠. 예, 예. 한쪽으로는 자오지양 노선도 제압하고, 그러니까 자오지양은 이제 다당제 가자. 네. 아예 그러니까 천안함 변화. 때. 네. 예. 다른 한쪽으로는 보수파를 제압하는 그런 온정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 온정은. 자, 세 번째 리커창이가 이제 온정을 표방한 거. 이건 그럼 반시진핑을 암시한 거예요? 반 시진핑,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서서 하겠다. 지금 시진핑이가 그때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 현대화 정책을 하고 난 뒤에 10년 단임 파벌 소위 말하자면 타협 네. 권력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깬 게 시진핑이가 말하자면은 3년 전에 4년 전에 깼죠. 그래서 헌법상 10년 단임 규정을 갖다가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진핑이가 뭐 리커창한테 이 양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의 천하대란이 낫다라고 하는 걸 리커창이 주장하는 거지. 아니 리커창가 아니가 상당한 말하자면은 이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 정도로 중국 지배 계급, 그러니까 중국의 CCP, PLA 체제가 네. 그 정도로 자기를 규정하고 쿨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은 시진핑이가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저기 등소평 이제 모택동이 유사치한테 3년 동안 시켰다가 대학진을 걸어놓고 너 한번 해봐. 자 지금은 거꾸로 시진핑하고 중국 군부가 지금은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지금 아주 큰 위기야. 근데 그러니까 부패와 재산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리커창이한테 그러면 좀 관리 좀 해줘. 그렇게 못 갈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맡겼고 그 표시가 나타난 거고. 근데 그 결과는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특히 92년 그 저기 온정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네. 그야말로 천하대란의 진짜, 온정으로 진짜. 해서 좀 관리가 돼서 그 천하대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천하대란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 수밖에 길로 없죠. 가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왜냐면 그 구조를 보면 예, 그렇죠. 1989년 90년대 초와 달리 이번 홍콩 때문에 화교와 객가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와 원수가 됐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 지금 적이 됐잖아. 옛날에는 89년 90년대에는 화교 객가가 중국을 도왔단 말이에요. 홍콩을 그렇죠. 통해서 홍콩을 상징으로 삼아서. 그런데 지금은 화교 객가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저것들 안 되겠어. 저걸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시진핑의 그거 아시잖아요. 그 홍콩 작년 터질 때. 그렇죠. 또 올해 터질 때 작년 터질 때 그 토론토나 밴쿠버에 화교 있는 데는요. 매주 반중국 홍콩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렇고.